대표님들 만나면서 실제로 되게 놀랐던 게 연대 책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일단 뭐 잘못하면 회사가 다 책임지고 혹시 회사가 책임을 못 지는 부분이 있으면 대표인 내가 좀 책임지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이해하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어떤 투자자가 투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 청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로펌 법무법인 별의 강혜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스타트업 투자계약서상의 연대 책임 그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스타트업이 투자받을 때 투자계약서상 그 이해관계인으로서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이제 창업자분이 이해관계인으로서 회사의 책임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던 게 이제 오랜 관행이었는데요. 그 연대 책임 조항이 드디어 삭제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컨텐츠에서 투자계약서상 이해관계, 그러니까 대표님이 연대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과도하다, 또 과도한 부담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실제로 투자계약서 검토를 할 때 그 부분을 많이 완화하는 거에 초점을 많이 맞췄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좀 과도하고 부담이다고 하지만 다들 그렇게 하는 거다, 뭐 양식이다, 뭐 관행이다 이렇게 하니까 다들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연대 책임을 지는 걸 알면서도 뭐 체결을 하신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대표님들 만나면서 실제로 되게 놀랐던 게 대표님이 이 연대 책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일단 뭐 잘못하면 회사가 다 책임지고 혹시 회사가 책임을 못 지는 부분이 있으면 대표인 내가 좀 책임지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이해하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어떤 투자자가 투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 청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돈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인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여기서 연대 책임은 이게 회사가 먼저 지고 나는 그 이 순위를 지는 게 아니라 동등한 순위로 다 같이 100%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보다 대표님 개인이 그냥 먼저 100% 다 책임지게 되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래서 연대 책임의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더 이제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2023년 4월 13일 벤처투자조합 관리 및 등록 규정에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회사의 의무에 대해서 제3자인 이해관계인에게 원칙적으로 연대 책임을 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연대 책임은 금지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또 들으면 너무 좋다, 이제 다 연대 책임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주의할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조항은 규정의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아닌 엑셀러레이터나 다른 SI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이게 적용되지가 않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도 그렇고 그동안 체결했던 대부분의 투자계약서는 다 이제 VC의 투자계약서가 표준이 돼서 체결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VC에서 표준 투자계약서에서 이 연대 책임을 이제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투자자들도 이에 준해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외가 이제 여러분한테 중요하겠죠. 그 이해관계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4가지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연대 책임을 적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선행조건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투자계약서상 보면 제가 전에 투자계약서 설명할 때도 투자계약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하는 그 사이에 투자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선행조건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선행조건이 위반됐을 경우에는 예외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진술 및 보장 위반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강조했던 진술 및 보장 조항이 이제 투자계약서에서 별지로 자세하게 다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고의중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연대 책임 같이 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금 사용 목적 위반입니다. 투자금의 사용 용도가 이제 정해진 건 보통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를 고의중과실로 용도를 위반했다라고 하시면 회사랑 같이 연대 책임 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주식 처분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많이 하냐면은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이제 조항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해관계에 있는 관련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제 팁은 VC들한테는 이게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위반했을 때 시정 조치 당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뭐 영업중지, 뭐 영업 취소 이런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VC들은 다 이제 지킬 것으로 준수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VC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무한 연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 투자계약서상. 그러면 그 조항을 잘 보시고, 이런 지금 다 연대 책임이 다 이렇게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로 연대 책임 범위를 제한해달라고 충분히 요구하실 수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기억하셔서 나중에 투자계약서 체결하실 때 이 부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이 법령 개정은 정말 스타트업도 업계에서 정말로 중대한 변화예요. 제가 이제 뭐 15년 업무를 했지만 계속 이 연대 책임 조항은 계속 있었던 조항이고, 제가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 검토할 때는 엄청 계속 이제 부담된다 막 이렇게 했던 조항이긴 하거든요. 이번에 이게 폐지가 법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면서 이제 스타트업이 이제 투자 받으시면서 우리 창업자분들의 부담이 많이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중요한 게, 회사는 여전히 의무를 지고요. 연대 책임이 금지되는 거지,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거는 또 투자계약서상 또 다수 정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여전히 유효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바뀐 부분을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활용은 하시되, 이게 이제 투자계약서를 그럼 지키지 않아도 되냐, 회사가 위반한 거는 회사 책임이고 나는 안전이 분리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회사가 또 위반하면 회사는 여전히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중요한 경영자로서 투자계약은 이제 준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투자계약서 관련해서 저희가 또 되게 많은 자문 경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계약서 관련해서 이제 검토가 필요하시거나 자문이 필요하시면 저희 법무법인 별에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